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3기 경관부 경찰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간단하게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난이도는 중상으로 보시면 돼요. 중상. 그리고 판례 문제가 7문제가 나왔습니다. 박스형 문제도 많이 나왔죠. 12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몇 번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3번, 7번, 14번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물론 또 한 서너 문제는 더 우리가 또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 세 문제가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 세 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가 여러분한테는 조금 힘든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1번 문제는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면 바로 나오죠. 실질은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독일이 되겠죠. 틀렸고. 그 다음 나번에 보시면 형식과 실질은 일치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표지판 그림이잖아요. 형식은 실질에 속하지도 않고 실질은 또 형식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틀린 부분이 4번이죠. 사법경찰은 실질이 아닙니다. 형식에 속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했으니까요. 다라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도 쉽습니다. 그렇죠? 2번 문제도. 자, 틀린 것은, 자, 라번에 보시면은, 자, 행정과 사법경찰을 구분한 나라가 프랑스죠. 법적 근거는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법전이 아니고 재와 형벌법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마번도 틀렸죠? 자, 31년 경찰행정법은요, 소국만 경찰이 직무예요. 우리가 1850년 경찰행정법은 소국 적극 모두 경찰의 임무지만 1931년 경찰행정법이 개정되면서 적극은 사라지고 소국만 경찰의 임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가 자, 까다롭죠.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수업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가번은 맞아요. 가번은 맞고 다번에 보시면은 틀렸습니다. 자, 순금, 직무 세칙에는 순금이 근무 중에 다치거나 순직했을 때 치료비와 장례비, 직업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고 순금, 직무 세칙이 아닙니다. 순금, 직무 세칙이 아니고 순금, 직무 장정이에요. 장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틀린 부분이 다번이에요. 이 범죄의 적결례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97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범죄의 적결례는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령, 또 가류에 해당되는 범죄, 또 3개월 이하 징역, 또 100원 이하 벌금,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 따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나다가 틀리기 때문에 OXX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4번 문제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바로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의 연방수사기구는 재무부에 창설한 것이 아니고 루즈벨트 대통령 지시로 1908년도에 바로 법무부 수사국에 창설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한 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요, 굉장히 또 시험에 최근에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경찰상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모두 맞습니다. 연결이.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6번 같은 경우도, 6번도 좀 우리 경감부 공부하신 분들은 또 괜찮고, 우리 순경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6번 문제도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도 까다롭겠네요. 그죠? 6번도 추가를 할 수 있겠네요. 자, 6번 문제 같으면은 틀린 것은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4번. 자, 루소는요, 시민들이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정부를 구성했으므로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 시민은 저항하고 나아가 그 정부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틀렸습니다. 알겠죠? 정부를 해산할 권리가 아니고 정부에 저항해서 다시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채 공부하신 분들은 6번 문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도요, 참 아주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등록 대상자는 여기 나와 있어요. 본인, 그리고 배우자, 사실관계 있는 사람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 직계 존속 비속입니다. 그런데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하고 외정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정손자녀는 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 존속 비속, 요게 등록 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데 아랫부분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또 알고 있어야, 특히 우리 요 3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금은 1천만 원 이상 현금만 포함됩니다. 수표도 마찬가지고 예금도 1천만 원 이상이에요. 다 1천만 원 이상이에요.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채무도 그렇고요. 그런데 금이라든가 백금은 5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보석도 500만 원, 골동품도 500만 원, 회원권도 500만 원. 그죠? 등등입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먼저 등록 대상자를 먼저 한번 선정을 해볼까요? 등록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해보면, 자, 총경이 소유한 5천만 원. 자, 총경,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갑총경이니까요. 이거는 본인이 소유한 거니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본인의 아들, 비속이잖아요. 아들도 해당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대상되는 것만 골라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배우자가 가진 것도 일단 등록 대상이에요. 부모님, 직계 존속, 부모님이 가진 재산도 대상입니다. 근데 외조부라든가 혼인한 딸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가나 다라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는 본인 거는 상관이 없고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요. 두 번째네요. 자, 아들도 등록 대상이지만 예금입니다. 예금은 1,000만 원 이상만 등록 대상이에요. 이건 아닌 거죠. 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도 1,000만 원 이상만 등록 대상에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해당되는 거는 뭐예요? 가하고 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가 5천만 원, 다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7천만 원 되는 거예요. 총액이.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행동 강령입니다. 우리가 잘 배우는 법령에 해당되죠. 자, 1번에 보시면 뭐가 틀렸습니까?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 틀린 거예요. 우리 법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의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행동 강령 책임자에게 상담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정답이고요. 4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4번. 자, 4번 여기 나오잖아요. 외부 강의잖아요. 외부 강의. 그런데 여기 보면 갈로 속에 예부 강의 등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합니다. 다 포함해서 예부 강의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아주 쉬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9번 문제도 우리 이해충돌방지법 공부를 잘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1번에 1번.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2번은 바로 공부를 했던 다음 날부터 이게 틀린 거잖아요. 우리 경찰학 개론에서 다음 날부터는 9군데밖에 없어요. 그 9군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날로부터예요. 그저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직무 관련 다른 직에 취임한 공직자는 3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직자는 채용 임용되기 3년 이내가 아니고 2년 이내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 법인, 단체는 사적 이해관계의 관계자에 해당된다. 자, 3년 이내가 아니고 2년 이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2번이 정답이에요. 위험은 경찰 개입 전제 요건이므로, 맞죠?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이 경찰이 개입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가능하잖아요. 위험 가능성만 있어도 개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꼭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하면은 틀리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우리가 또 잘 배우는 법령입니다. 11번은요, 이번에 중복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출제자가 실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뭐가 틀렸습니까? 적절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 경찰직에 있거나 그 직에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요, 그죠? 이혼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혼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가 아니고,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혼이 될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또 3번도 틀려버렸잖아요. 임기가 몇 년이에요? 3년이 아니잖아요. 2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두 개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없죠. 자, 12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 클라인 리가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잖아요. 도덕적 결의 강화, 도덕적 감수성 배양, 도덕적 전문 능력. 도덕적 연대 책임 향상성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봐도 3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3번이 정답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말 쉬운 문제죠.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바로 4번이 되죠. 소규모 지역 공동체 모임 활성화를 통해서 상호 감시를 중대하고 단속 중심 경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범죄에 대응하는 전략, 관용이 아니고 무관용 경찰 활동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략지향적 경찰 활동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관용이 아니고 무관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가 또 까다롭죠. 사실은 우리 경감부에서는 수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채에서는 적극행정 규정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은 글쎄요. 이게 저는 이 법령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에 보시면은 법령 행정규칙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서 능동적인 업무 처리가 곤란한 경우, 행정심판 수사 중인 사안 등은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사란 행정심판 있잖아요. 행정심판, 수사, 소송, 이런 어떤 감사 중인 사안은요, 사전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셨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그 다음에 또 수사라든가, 또 타 기관의 감사 중인 사안, 또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 절차를 거치는 사항, 이런 것들은 모두 사전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순경 공부하신 분들은, 공채 공부하신 분들은 안 배운 거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이제 판례가 되겠는데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5번도 정답이 중복 정답이에요. 3번, 4번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문제가 됐냐면은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 성립하며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이 아니라 추상적 권한이 아니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추상적 권한이 아니라 하면 안 돼요.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추상적 권한이 아니라가 아니고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도요. 뭐가 틀렸습니까? 자, 위법이나 비난 정도가 미약한 사안을 포함한 모든 경우 부정 취득하지 않는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이로 인해서 2년 동안 운전면허 역시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례의 원칙은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2년 동안 운전면허 역시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가 아니고 제한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중복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쉬운데요. 굉장히 쉬운 건데요. 자, 17번 문제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강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응급보호하는 구호조치에 따른 수위. 요거는 하명이다, 아니다. 하명입니다. 경찰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대간섭지역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 명령. 우리 경찰 간수장이 접근 제한 또는 통행 제한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명 성질이 아니다가 아니고 하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있잖아요. 그죠? 경위 억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잖아요. 그 명령도 하명입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가태료 납부하라고 하잖아요. 그 또한 하명입니다. 다 경찰 하명에 해당된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다 틀린 질문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판례인데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은 이제 뭐가 틀렸냐면요. 경찰관이 불신검문 대상자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할 때 불신검문 당시
구체적 사항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인 지식 기초하여 불신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형소법에 의한 체포 구속에 이를 정도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아닙니다. 불신검문 대상자에게는요, 형소법상 체포 구속에 이를 정도 혐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형소법에 의한 체포 구속에 이를 정도 혐의가 있다면 체포 구속하면 되지 굳이 불신검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불신검문 대상자는 경직법에 어떤 사람을 불신검문 한다 하는 것은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경직법 문제예요. 쉽죠? 자, 이거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술에 취한 상태, 피해 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술에 취한 상태 하면은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이런 것을 말합니다. 맞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도 무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가지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4개가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요. 손실보상입니다. 경직법에. 자, 3번에 보시면은요. 자, 발생은 뭐라 그랬어요? 발생은 5년이고 안날로부터는 3년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안날로부터 3년이고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2번 같은 경우는요. 참 이 판례 내용인데요. 이 판례를 우리가 안 본 사람은 사실은 쉽지 않는 문제죠. 그게 이제 판례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구체적 상황, 또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내용, 또 구체적, 그리고 또 이해 정도가 통상적으로 외견되는, 또 생명신체에 대한 이해를 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그 부분을 갈로 해가지고 갈로 속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이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 통상적, 직접적 이게 정답 4번이 됩니다. 참 이거는 이런 문제는 저는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찰학교는 판례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채 부분은 이런 문제까지 출제하는 건 참 그죠? 쉽지 않는 그런 문제. 판례 내용을 우리 꼼꼼하게 숙지를 하지 않으면 맞추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23번 한번 볼까요? 자, 23번. 이것도 판례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요. 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은 본래 사명으로 하는 국가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다면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에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부작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자, 여기서는 뭐가 문제입니까?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다면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 틀린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는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국가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도 판례 문제인데요. 자, 24번 문제 보면은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자, 2번은 뭐가 틀렸냐면은
본래 범위를 가지고 두 개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하나는 범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 말이고요. 하나는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이 말입니다. 자,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있어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근거한 것은 함정수사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함정수사예요. 위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위법한 함정수사다. 아니면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근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는 범위 유발형이라고 그러고 후자는 범죄의 기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위 유발형은 위법이고 범죄의 기행형은 위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입니다. 행정소송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25번 보면, 자, 가번, 나번, 답은 3개가 틀렸네요. 그죠? 자, 가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가번. 가번은요, 여기 틀렸어요. 서장 명의로 갑의 운전면허를 정지하여. 서장 명의로 갑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하였다. 서장 명의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행 처리는 가능할 수 있어요. 대행 처리는 되지만 대신 처리는 되지만 서장 이름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시도경찰청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틀린 거고요. 나번은 또 왜 틀렸어요? 나번 우리 조문에도 나오잖아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행정심판 체계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은 또 뭐가 틀렸을까요? 자, 도로 외의 곳에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형사처벌 가능하고 맞습니다. 형사처벌은 가능해요.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 도로교통법에는요, 도로교통법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알겠죠? 그래서 다음은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3가지가 틀렸다. 그래서 옳은 것은 1개가 되는 겁니다. 물어보시면 돼요. 자, 2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국자법이 되겠죠.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라번이 틀렸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2원장이 1명이고 7명 맞죠? 자, 2원장만 상임위원회 안에 2원장하고 1명 상임이고 나머지 5명은 비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틀렸고요. 마번도 틀렸죠. 시도의회가 2명. 그렇죠? 시도의회가 2명. 맞잖아요? 요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경찰위원회는 1명이에요. 이게 틀렸네. 교육감 1명이고 이원 추천위원회가 2명. 이게 또 틀렸네요. 시도의사가 1명. 그렇죠? 그래서 또 라하고 마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개다라고 보시면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27번 경찰공무원법입니다.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자, 1번에는 뭐가 틀렸죠? 15는 경정이야 맞죠? 1년 맞죠? 언제 정규 경찰 공무원이 되죠? 만료된 날이 아니잖아요. 만료된 다음 날이잖아요. 그리고 2번도 우리가 수업 시간 다 하는 거잖아요. 복제에 관한 규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했잖아요. 그죠? 틀렸고. 그 다음 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3번에 보면은 직권 면직사유예요. 성도 능력이 없는 폐직자. 그죠? 여기 보면 폐직자, 자자가 나오죠. 성도 능력은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고 폐직자 할 때 자자, 자격증, 요거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28번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잘 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징계 사유가
성폭력 범죄, 성희롱, 이런 어떤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수업 시간에 잘 하는 내용이니까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9번 한번 볼까요? 자, 29번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 결정 모델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냐, 이 말이에요. 자, 1번은요, 정책 결정자는 고도의 합리성 기반으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건 엘리트 모델이 아니에요. 합리 모델입니다. 합리 모델. 그리고 사이버네틱스 모델도 우리 수업 시간에 잘 하는 거고요. 이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또 뭐가 들어있어요? 합리 모델이 비현실성. 점적 모델의 보수성, 이걸 극복하기 위한 모델이 혼합 탐사 모델이 아니고 최적 모형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뭐죠? 정책 결정 시 정치상 합리성을 기반으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약간의 향상을 가져오는 결정이 뭐죠? 관료 정치 모델이 아니고 점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한번 볼까요? 조직 편성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틀린 것은 4번이죠. 자, 업무가 단순할수록 범위는 넓어져요. 그리고 개척의 수가 많을수록 좁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 조금 생각하면서 이제 풀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르게 된 것은 겠죠. 자, 먼저 가본 볼까요? 직업공무원 제도는 신분 보장, 정치적 중립, 자격이나 능력 중시, 개방형 인력 충원 방식 선호라는 점에서는 실적주의와 공통점을 가진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은 정치적 중립이에요. 자, 여러분이 준비하는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 주요 요소로 합니다. 근데 직업공무원 제도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점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답은 한번 볼까요? 직업공무원 제도는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직업공무원 제도 정착에 유리하다. 아니죠. 계급제가 직업공무원 제도 정착에 유리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라분도 한번 볼까요? 직업공무원 제도는 행정의 안정성과 동일성 확보에 용이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아니죠. 외부 환경 변화에 둔감하죠. 대응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나보면 옳은 거예요. XOXX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XOXX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32번 국가재정법도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법령이 됩니다. 자, 틀린 것은요. 바로 갑은 틀렸잖아요. 자, 예산 편성 지침은요. 1월 31일까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예산 중개사업 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고 예산 편성 지침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요. 나번은 각 중앙관세장은 예산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 효율성 활용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성인을 얻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성인을 얻어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성인을 얻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라분도 틀렸죠.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은 5월 20일이 아니고 4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33번. 저부터 마저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죠. 자, 33번 보시면은요. 바로 1번입니다. 1번. 자,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1번은. 요게 틀린 거죠. 여기 비 또는 형사사건, 요거 말고 요거. 요게 틀린 거예요. 요게 들어가면 안 돼. 경찰 공무 직무적성 검사 결과 고위험범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즉시 해수하야한다가 아니고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한 무기탄약을 해수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34번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틀린 것은 가분 볼까요? 가분 틀렸잖아요. 맥클리랜드는 세 개죠. 세 개가 뭡니까?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아니고 친교 욕구잖아요. 틀렸고. 또 답은 왜 틀렸어요? 맥클리거는 인간의 욕구는 5단계 계층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맥클리가 아니잖아요. 메스로잖아요. 그 다음 L버튼은 뭡니까? ERG 이론이잖아. E가 뭡니까? 생존, 존재. 맞죠? 그 다음에 성장 욕구. 맞죠? 종교. 리스펙입니까? 리스펙이 아니죠. 관계 욕구. 관계 욕구. 그러니까 relation입니다. relation. 리스펙트가 아니고 relation이다 이 말이에요. 존경 욕구가 아니고 관계 욕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틀린 것은 가하고 다하고 라가 틀린 거예요. 그 세 개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한 개가 정답이에요. 자, 35문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서장이 정하는 것을 다 찾아봐라. 자, 치안센터 관할 구역은 당연히 서장입니다. 순찰 팀수는 시도경찰청장이고 치안센터 전담 근무자 근무 형태 근무 시간도 서장이고 관리팀 순찰팀 인원도 서장이에요. 그래서 세 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가 되겠죠. 이것도 다 잘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자, 1번 틀린 거 아시겠죠? 10일 이내자, 10일 이내, 20일 이내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은 또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틀렸어요? 자,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보호, 아동복지법 22조 4 사례관리, 계획에 따른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사해야 한다가 아니고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도 있고 밑에 거 그대로 와야 됩니다. 조사해야 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자, 법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 선고유예는 포함이 아니고 제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아, 37번 문제가요. 37번 문제가 빠졌는데, 어떻게 하죠?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 37번 문제는 이 스토킹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빠뜨리지만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문제냐 하면은, 37번 같은 경우는, 자, 바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잠시 촬영을 멈추고, 바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3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잠정 조치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가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잠정 조치와 응급 조치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치는 잠정 조치고요. 분리와 범죄 수사는 응급 조치예요. 그리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요거는 잠정 조치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금지도 잠정 조치고요. 여기에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피해자 인도는 응급조치예요. 그래서 가하고 다하고 마는 잠정조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응급조치.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재난안전관리기본법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이죠. 자,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요거는 재난관리란 아니죠.
재난이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거는 재난관리가 아니고 안전관리가 됩니다. 자, 2번은 정답이고요. 3번은 긴급 구조기관,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소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찰이 아니고 소방이. 자, 그리고 네 번째도요. 국무총리는 가면 안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가면 안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쉬운 문제고요. 자, 39번도 봅니다. 이건 이제 법 조문을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39번 보면은, 자, 반국가단체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 우리 수업 전에 했던 그대로니까 틀린 게 없죠. 자, 나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제가 있고, 가입 권유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입 권유제는 둘 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 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맞고요. 이게 틀린 거죠. 구성 가입제는 예비 업무 처벌합니다. 그런데 가입 권유제는 예비 업무 처벌 안 해요. 그래서 나번이 틀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답은 왜 틀렸습니까? 여기 틀렸잖아요. 본문과 친족 관계에 있는 때에는 형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되잖아요. 우리가 국가보안법에서 고불자의 방, 이거 빼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라브는 또 왜 틀렸습니까? 요거는 뭐 처벌 내용까지 강조를 잘 하지 않는데요. 경과무 시험에는 가끔 나와요. 자, 반국가 단체 구성,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가 아니고 5년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틀린 것은 3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것도 아주 뭐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자, 1번은 필수 요원이니까요. 2시간이 아니죠. 1시간이죠. 그리고 2번도 뭐가 틀렸습니까? 자, 경비소관에는 경비작전비상이죠. 수사소관에는 수사 맞죠? 안보소관에는 안보비상 맞죠? 치안사항소관에는 교통이 아니죠. 그죠? 치안사항소관은 뭐예요? 재난이잖아요, 재난. 그럼 교통은 교통소관이에요. 교통은 치안사항소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경계강화잖아요. 경계강화는 정치가 아니죠. 지휘선상 위치 근무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관부 문제를 간단하게 해설 강의를 해봤는데요. 우리 경관부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순경 공부하는 범위하고는 좀 난이도가 좀 틀려요. 당연히 어렵겠죠. 판례도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또 처벌 내용까지 또 출제가 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경보다는 조금 더 좀 난해하게 범위가 좀 넓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우리 공채 준비하는 친구들이 듣는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는 내용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걸 너무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법령인데 우리가 안 배운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런데 아예 배우지 않는 내용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요, 판례를 우리가 다 일일이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판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채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경관부 시험에도 판례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판례는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또 옳은 지문, 틀린 판례가 있었잖아요. 옳은 판례도 읽어보시고, 틀린 판례도 읽어보시고, 여기 나왔던 판례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해설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